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얼마 전에 철도주가 떴어요. 왜 떴냐? 국토부가 연 65제 목표로 중동, 우크라 채권, 중동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이라면서 대우회를 비롯한 전체적으로 철도 관련주가 떴는데 충분히 쉬었죠. 자, 알려드릴게요. 대우회를 보면 물론 이 친구는 약간 그 시비 물량에 대한 그 시비가 낮췄어요. 리픽싱이라고 하죠. 그걸 했기 때문에 더 밀리긴 했는데, 자, 그래도 엄연히 월봉에서 이치가 굉장히 낮아요. 주식은 기본적으로 제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라고 그랬죠. 이런 데서 물려가지고 고생하지 말고, 우하향일 때 사가지고 특히 고생하지 말고, 무조건 월봉 바닥. 싸죠. 해도 너무하죠. 얘가 코로나 때요. 진짜 너무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을 잘 보고 있어야 되는데, 주봉에서 보면 아직 5주선을 못 돌려놨어요. 그러니까 좀 위험한데, 내일 같은 날 만약에 완벽하게 5선 위에 올려놓거나, 일봉에서 21선을 장악해줬기 때문에 지금부터 5일선만 깨지 않으면 앞에 떴죠. 우크라제건 이슈 떴어요. 그러면 또 한 번 뛸 수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앞에 대량 거래가 들어오고 뛴 친구들은 다시 한번 뛸 확률이 크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을 때 엉뚱한 거 넣지 말고 이런 친구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뛴 친구들, 예전에 교육주가 떴다가 쉬었다가 또 뛰고, 제주주가 지금 떴다가 지금 쉬고 있죠. 그럼 제주주를 사는 게 맞는 거고, 철도주도 떴다가 지금 쉬고 있는데 딱 돌아갈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을 공부를 해놓으면 내가 내동매매만 하지 않으면 어디서 살 수 있는 걸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대우의 위치가 지금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이 너무 말라요. 자, 현대코퍼레이션을 봅니다. 자, 당연히 얼마 전에 똑같이 철도주를 뛸 때 떴어요. 자, 이날 떴습니다. 10% 갔다 쭉 밀렸죠. 근데 21선 회복해주고 다시 돌아나가죠. 월봉의 위치가 엄청났죠. 해도 너무한 거예요. 자, 주봉을 봅니다. 5주선 회복해주고 있죠. 대우AL은 5주선을 회복을 못해줬는데 엄연히 현대코퍼레이션은 회복해주고 있죠. 그러면 요렇게 5주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깨지 않으면 되고 일봉에서도 엄연히 돌아나가고 있는데 21선이 올라탔죠. 그러면 앞에 살짝 거래량 터지고 떴기 때문에 이 친구도 순간 땅 때릴 수 있어요. 그러면 241선을 목표가로 잡고 들어가면 딱 맞아요. 61선이나 상황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철도주는 대하TI가 원래 대장주예요. 근데 월봉에서 보게 되면 원체 싸죠, 주가가. 야, 이건 해도 너무한 거예요. 이런 데 사서 고생하지 말고 월봉 고점에 물리면 여기 안 와요. 2018년도에 물렸다. 지금 4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죠. 여기 5년이 걸릴지 6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 알려드렸던 조일 알미늄이 지금 날아간다고 해서 붙잡았다. 내가 이런 데서 물렸다. 여기 안 와요. 3년, 4년, 5년, 길게는 10년이 지나야 와요. 그런데 하지 말고 낮을 때 여기는 물려도 그냥 한두 달만 참으면 다 수익 나요. 다 수익. 이해하셨죠?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자, 어쨌건 대하TI도 엄연히 철도 관련주를 한번 뛰고 며칠 전에 또 떴어요. 이 친구가 재빨리 뛸 거예요. 그래서 주봉에서 보니까 5선 위에 있죠. 즉 추세의 전환과 턴이 완벽히 되어 있는 거예요. 단지 요 20주선이 원래 그래. 이 친구가 원래 이렇게 잘 막아요. 올라가는 걸. 그렇지만 5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추세는 살아있고 내가 이 친구를 단타 단기하려면 그냥 5일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 중장기적으로는 길게 들고 들어가도 주식이 원체 싸기 때문에 반드시 크게 올라갈 확률이 있으니까 대하TI도 잘 보고 계셔야 돼요. 물론 이거는 제 생각이니까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 본인에게 있고 이 기법과 방법도 그냥 제 생각이에요. 자, 부산산업을 봅니다. 부산산업도 마찬가지로 앞에 대량 거래 터졌죠. 거래량이 터지고 우상향 기조가 유지가 돼 있기 때문에 수급이 좋아진 거예요. 외국인이 사니 많이 파니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요. 이거 수급 매매 아니에요. 이런 거 하나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날 거의 몇 프로 갔냐 이제 16% 가고 이날도 14%라 거래량 터졌는데 21선 안 깨고 돌아나가죠. 추세가 유지가 돼 있는데 위치가 엄청 싸죠. 주식이 굉장히 싼 거예요. 자, 주봉에서 우선 위에 있죠. 추세의 전환과 턴이 돼 있다. 요렇게 해석하고 봐야 되는데 일봉을 봤더니 딱 보니까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사더라도 이런 친구를 잘 사놓으면 앞에 뛴 이력이 있기 때문에 또 떼요. 그럼 뉴스 나와요. 우크라 재건 어쩌고 저쩌고. 사실 우크라 재건될 일이 뭐가 있어. 지금 러시아가 확전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주식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주식은 수급에 기인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올리려고 맘만 먹으면 올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좋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한 방법 같습니다. 우원 개발이 제일 수상한데 자, 월봉에서 이치가 낮죠. 굉장히 싸요. 주봉에서 보게 돼도 추세 전환을 해주고 있죠. 오늘이 목요일이에요.
아마 내일 뛸지 오늘 뛸지 난 그런 거 모르겠지만 추세 전환을 해주고 있을 때는 빵 때릴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일봉에서 한번 올라갔죠. 이날 거의 한 24% 갔다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살짝 21선 눌림목 주고 지켜줄 자리 지켜주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음봉 이럴 때 지겨워하면 안 돼요. 요거 지겨워해서 빠졌으면 바로 올라가요. 아, 포스코 햄텍 얘기 또 해드릴게요. 오늘 참 포스코 햄텍이 참 많이 걸리네. 그래서 여기는 제일 좋은 케이스라 그린 거예요. 자, 포스코 햄텍을 제가 사라고 그랬어요. 올라가서 한 얘기 아니 진짜 멤버님한테 제가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데서 내가 샀어. 난 좀 지겨워. 옆에 사람은 막 날라가, 나만 안 날라가. 봤더니 안 날라가. 아우 지겨워. 아우 지겨워. 아우 너무 안 움직이는데 아우 지겨워. 날라갔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원 개발이 전 날라갈지 안 날라갈지 모르지만 이런 자리들에서 지겨워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특히나 뭐 단기 단타, 빠른 단기 단타는 지겨워해도 돼요. 다른 거 빨리 갈아타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약간은 스윙 개념, 좀 중장기 투자는 월봉에서 이치가 원체 낮기 때문에 지금 물려도 되고 오늘 같은 날 사놓으면 이 앞에 뛴 세력에서 언제 뛸지를 몰라요. 순간 뛰어요. 그럼 순간 뛸 때 쫓아가서 하지 말고 약간 좀 숨어 들어가 있는, 좀 숨어 들어가서 그냥 꾸준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시간도 돈이에요. 시간도 투자예요. 대신에 만약에 지겨우면 잘 그냥 관중에 넣었다가 아침에 호가창이 바뀌어요. 아침에 오늘 포스코 햄텍 저는 벌써 호가창이 따박따박 바뀌거든요. 그러면 그때 들어가도 돼요. 그때 들어가도 최소한 요 정도, 그러니까 요 정도쯤에 사는 거죠. 이때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만약에 지금 안 사실 거면 이때로 얘기하면 조금 높게는 사게 돼요. 요 정도 자리 이렇게. 여기 아침에 호가창을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우원 개발을 항상 신경 쓰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어쨌건 우원 개발은 상황이 좋고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푸른 기술을 봅니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철도주를 보는 이유가 있어요. 철도주가 얼마 전에 제대로 급등을 했는데 눌림목 주고 돌아가는데 뭔가 자꾸 수상해 하는 행동이. 이때도 거의 23%, 여기도 6.8%. 근데 사실은 철도가 인도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인도에 철도 진출 얘기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어요. 인도로 뛰든 우크라제권으로 뛰든 신경 쓰지 말고 뉴스는 참고 사항이니까 푸른 기술 월봉 H가 굉장히 낮죠. 헤드에도 너무한 거고 주봉에서 추세 틀어놨어요. 일봉에서 보니까 앞전에 대량거래 터졌죠. 5일선 타고 올라가죠. 그러면 이런 친구를 사는 거예요. 즉 지금 철도주를 보는, 제가 철도주를 보는 가장 큰 이유가 다 돌아나갈 때가 돼서 그린 거예요. 자, 리누스를 봅니다. 월봉에서 보게 되면 대바닥이죠. 헤드에도 엄청 싼 거죠. 너무한 거고 주봉에서 보면 5선 회복 못 해주고 있는데 내일 회복해주면 빵 때려요. 자, 일봉에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날 뗐죠. 28% 뗐어. 28%. 상한가 갔다 왔어 거의. 그러면 21선 안 깨면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면 돼요. 이 친구는 1,000원대 이하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신용 투자가 가능하고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증권사에서 판단했을 때 이 회사 재무가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굳이 우리가 판단 안 해도 돼요.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 투자하거나 스윙으로 들어갈 때는 재무를 봐요. 순간 저기 맞으면 안 되니까, 순간 뭐 저 유상증자를 맞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상담 안 되니까 보는데, PBR이 0.57이라는 얘기는 장부상 가치가 낮다는 얘기죠. 자, 보통 시장에 이 주식의 장부 가치가 10,000원이야. 근데 시장에서 5,000원에 거래되고 있어. 그럼 PBR이 0.5겠죠. 그죠? 장부 가치가 10,000원인데 시장에서 20,000원에 거래되고 있어. PBR이 2가 되겠죠. 얘는 0.5예요. 그러니까 장부 가치가 원래 900원 곱하기 1,800원쯤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0.57이죠. 싸단 얘기죠. 싸단 얘기예요. 자, 시총이 400억. 매출이 800억. 자기 시총의 2배 매출을 올리죠. 물론 영업이익이 적자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월봉 바닥인 거예요. 단 이런 것도 그냥 저는 참조로 보는데, 샀죠. 눌렀죠. 사더라도 여기서 사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날 쫓아가도 물리지 말고, 조정권에 산다고 또 우아향할 때 사지 말고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 자,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물론 저는 월봉에서 모든 기준을 이렇게 보거든요. 월봉에서 매집, 상승, 하락,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길면 길수록 좋아요. 근데 이건 일봉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물론 일봉은 이렇게까지는 안 보는데, 월봉으로 보면 이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이렇게 보거든요. 일봉도 그냥 짧게 보면 이렇게 빵 때린 친구들이 가격 조정이 들어오잖아요. 기간 조정 들어왔을 때 21선만 깨지 않으면 다시 한번 빵 때릴 확률이 있어요. 이런 자리들은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현대로템은 철도 관련주이기도 하고 방산주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걸 폴란드 얘기가 있으면 떴는데 약간 부담되는 자리예요. 우리가 부담돼요. 자, 철도 관련 이슈로 살려면 제가 이때 사라고 그랬죠. 현대로템을. 다 날아갔어요. 즉 목표가도 다 와갔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데 평화생활 평화홀딩스가 관련주이기 때문에 잘 뛰고 있죠. 자, 주봉을 봅니다. 엄연히 매물대 맞고 떨어지고 있죠. 제가 알려드렸죠. 여기에 생각보다 강한 매물대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로템이 더 날아가려면 무조건 정고점 뚫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로템을 살려면 어떻게 사야 되냐면 지금 부담이 되고 최소한 정고점 뚫고 나가거나 이럴 때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면 안 돼요. 물론 앞으로 여기만 깨지 않으면 돼요. 주식은 깨지 않을 자리만 깨면 되는데 여기죠. 5개월선. 24,400원대만 깨지 않으면 괜찮다. 그러나 신규로 사지 말고 멤버님들도 사지 마요. 지금 살 자리 없어요. 딱 5일선인데 현대로템 사느니 대우웨이얼, 현대코퍼레이션, 대아티아이, 부산산업, 우원개발, 프롬기술, 리노스같이 월봉에서 낮은 위치를 지금 잘 안 움직여도 이런 친구를 사놓고 마음 편하게 있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현대로템을 사게 되면 마음이 하나도 안 편해요. 이해하셨죠? 월봉이 높아가지고 언제 급락할 수도 있고 언제 뛸 수도 있고 그래요. 우린 주식 마음 편하게 하자고요. 그죠? 자, 비싼전자를 봅니다. 이 친구도 당연히 그 철도 관련주인데 좀 갔어요. 위치를. 할 자리 갔어요. 얘가 목표가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지금 들어가기엔 부담이 돼요. 먹을 게 별로 없어. 얘네들은 먹을 게 많은데 얘는 안 간다는 게 아니라 가긴 갈 것 같은데 내가 먹을 복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도화 엔지니어링도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도화 엔지니어 제가 언제부터 알려드렸냐면 이때부터 알려드렸죠. 여기서 사시라고. 그래서 우리 수익 많이 낸 친구인데 우하향의 길을 걷고 있는 데다가 아직 이식견을 안 깨고 있긴 해도 역시나 땅 뛸지 안 뛸지 모르지만 신규로 들어가기엔 부담이 된다. 먹을 자리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철도 관련주라도 내가 사기엔 불편하다. 우리가 그때 도화 엔지니어 제가 여기서 사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우리 실방하고 있었어요. 그죠? 이만큼 갔죠. 그러니까 지금 우하향하고 있고 고점 낮아지고 있죠. 이 친구는 안 사야죠. 패스하는 게 맞아요. 이거는 서한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서한기업도 우리가 처음에 매수한 자리 잘 아시죠? 멤버님들. 오래되신 멤버님 잘 알아요? 여기에요, 여기. 여기서 제가 매수하라고 했고 이만큼 갔죠. 이거 올라갔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떴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면 안 되겠죠. 유일하게 5개월선 지켜주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5개월선 절대 이탈하면 안 돼요. 5개월선을 이탈하게 되면 확 무너지고 역시나 신규로 들어갈 자리는 없어요. 주봉에서 20선 이탈하지 않아야 되고 뭐 뛸 수도 있어요. 한두 번 이렇게 뛸 수는 있는데 굳이 월봉에서 이렇게 주식이 싼 게 많은데 자,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이렇게 비싸진 종목 예전에 우리가 처음 들어갈 때는 뭐 4, 5천 원대였으니까 쌌지만 지금 비싼 거예요. 10,000원 하던 주식이 7,000원으로 싼 게 아니고 주식은 가격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추세를 보고 하는 거예요. 10,000원 하던 주식이 4,000원이라 싼 게 아니고 4,000원 하던 주식이 아직도 7,000원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10,000원 하던 주식이 7,000원으로 떨어져서 싼 게 아니고 4,000원 하던 애가 아직도 7,000원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큰 그림을 봤을 때 매집, 상승, 하락, 매집. 여기가 1,000원. 여기가 10,000원. 주식 10배 갔어요. 중간에 5,000원 있죠. 이 5,000원은 10,000원을 가기 위한 5,000원이다 괜찮지만 떨어질 때 5,000원은 다시 1,000원을 오기 위한 5,000원이기 때문에 주식은 가격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추세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한기공업도 자꾸 고점이 낮아지죠. 물론 다시 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사지 말고 아직 안 뛴 애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좋은 거예요. 자, S트래픽을 봅니다. 전기차 충전 관련주기도 하면서 철도 관련주요. 엄청 싸죠. 완전 대바닥에 있어요. 대바닥에 있고.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추세 전환 해놨죠. 자, 지금 추세 전환 해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좋아질 수 있어요. 자, 1봉에서 5일선만 깨지 않으면 돼. 대신에 다른 애들은 전부 다 앞에서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어서 속도가 빠를 건데 S트래픽은 아직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보초병서요. 위에 있는 종목이 좋다는 얘기죠. 자, 동아지지를 봅니다. 그 지하와 관련주기도 해요.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고. 자, 주봉에서 5선 위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반드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1봉에서 앞에 떴죠. 5일선만 안 깨면 돼요. 단기 나타 하시는 분들은 좀 길게 보면 20일선까지 밀렸을 때 모아 나가면 상당히 좋아질 수 있고, KT 서브마린도 이 친구도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 KT 서브마린 제가 요때 알려드렸었거든요. 근데 원적으로 지금 리스크가 있어요. 자, 주봉에서 일단 5선 깨면 안 돼요. 깨면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고, 1봉에서도 위험해요. 지금 편하게 볼 종목 아니에요. 자, 세명전기는 전기주의자 철도 관련주인데 이 친구도 좀 늦긴 해도 바닥권이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아 보이고, 단지 하도 바닥을 오래오래 기길래 회사에 뭔 일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항상 저는 불안한 게, 뭐 누군가 직원이 횡령했다든가, 뭐 이 세명전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니면 갑자기 뭐 감사 의견을 거절당한다든가 이런 게 우리가 그런 것까지 모르거든요. 주식 시장에서는 지뢰밭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개인분들도 조심조심 하시고, 그래서 제가 너무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시장 지뢰밭 많아요. 단지 세명전기가 지금 5주선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틀어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황은 괜찮다. 보시면 돼요. 자, 특수건설도 당연히 이쪽 관련주인데,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엄연히 우하향이에요. 자, 우측상 우하향이죠. 그래서 우하향하는 종목을 주봉에서 5선을 잘 봐야 돼요. 5주선만 깨지 않으면 쭉 뛸 수 있는데 5선 깨면 칼 손절해야 돼요. 월봉에서 우하향인 종목이 5주선을 깼는데 손절 못하게 되면 쭉 떨어져요. 그래서 5개월선 기준을 잘 보고 계시고 일봉에서는 이제 매수 타임 잘 잡으면서 이때 한 16%를 떴으니까 5일선 같은 자리들 11선 이런 데서 매수해 주면 상황이 좋아질 수 있다 봅니다. 자, 유신을 볼게요. 유신은 한번 급등했었어요. 제일 빨리 급등했었는데 이제 들어갈 자리 없어요. 최소한 제가 유신 얘기할 때가 여기에요. 여기. 이달 알려드렸거든요. 유신을 살려면 여기서 사라고 빵 때렸죠. 근데 지금은 들어갈 자리가 없고 5선도 깼기 때문에 무조건 피하고 봅니다.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철도 관련주들은 살만한 종목이 많고 또는 피해가야 될 종목도 있고 절대 사지 않아야 될 종목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철도 관련주는 대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